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수입니다. 대전 지역 아파트 가격이 나홀로 상승세입니다. 청약시장에선 이 고분양가 논란이 원도심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걸까요?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는 고공행진 중인 대전 지역 아파트 값이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이런 문제 전망해보고요. 정부의 규제 대상에 포함될지 두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과 박유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서용원 지부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죠, 이재문 소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26주째 이 평균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6주째인데 이제 그중에서 한두 주는 좀 내림세를 보였는지, 아니면 26주째 연속적으로 오름세인가요? 어떻습니까? 서영원 지부장님? 제가 이제 현업에 종사한 지가 지금 한 17년 정도 되는데, 요즘처럼 이게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걸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고, 또 전국적으로 또 대전 시민들이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이렇게 높은 거는 처음 경험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계속 가파르게 가격이 상승했는데 올 7, 8월 달 정도는 약간 좀 보합 상태에서 거래량이 급감했었거든요. 그런데 9월, 10월 달 들어서면서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가격이 대전 지역에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고요. 또 특이한 점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서구하고 유성구가 이제 주로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요즘에는 이제 신규 아파트나 재건축 아파트 쪽으로 해가지고 동구나 중구까지도 지금 이제 지역이 이제 확대되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 신규 아파트 쪽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현상을 뚜렷하게 지금 보일 수 있고, 또 하나 또 특이한 점은 그 전에는 유지인들이 많이 투자를 했었거든요. 매수자들이 10명 정도 되면 유지 투자자들이 그래도 한 5명, 6명 정도는 유지 투자를 들어왔다고 보면, 지금은 유지 투자자들은 거의 지금 매도 시점으로 지금 돌아선 것 같고요. 거의 대전에 있는 이제 주민들이, 시민들이 매수세로 돌아서서 그 상승 시장을 지금 끌어가고 있다는 게 확연하게 지금 느낄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세종시의 주택 가격이 좀 많은 오름세를 보였죠. 그래서 서울 강남 3구와 함께 이제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세종시의 주택 가격이 좀 약보합세로 흐르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이제 대전 지역 부동산 시장도 썩 좋지는 않다. 오름세보다는 내림세 이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반대로 좀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유성구, 서구는 이제 작년에도 좀 오름세였습니다만 이것이 오름세가 5개 구로 전반적으로 넘어간 겁니까? 어떻습니까? 7월 26일부로 이제 유성구하고 서구가 이제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이제 지정되다 보니까, 미리 이제 투자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동구나 중구 쪽을 미리 이제 투자 가치가 있다고 예측하고 투자를 발빠르게 지금 그쪽으로 풍선 효과가 동구, 중구 쪽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유석 교수, 그 대전하고 이제 광주, 대구가 지방 어떤 광역시에서 이제 오름세를 보였는데, 이것이 이제 작년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대전만 상승했느냐, 아니면은 부산하고 광주, 대구도 오름세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대대광 지역에서 작년에 되게 유행을 했습니다. 대대광 지역. 그래서 대구, 대전,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이끌었었는데요.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대구 지역이나 광주 지역은 수치상으로 보면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나온 10월 통계에서도 보면 0.39% 이제 상승한 걸로 나옵니다. 그런 걸 비교해 보면은 대구나 광주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하락하는 국면을 좀 보이고 있고, 뭐 물론 대전, 대구, 광주 신규 아파트의 수요는 청약률은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차이가 좀 지금 있죠. 이재문 소장, 어떻습니까? 이제 비수도권 광역시가 이제 대대광 말씀하셨는데 대전, 대구, 광주. 자, 지방 광역시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됐단 말이죠. 대전이 오름세 보였다. 좀 대전이 이상한 겁니까? 아니면은 대구하고 광주가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대전이 오르기 전에 이제 광주하고 대구하고 유사한 시장 상황을 보이다가 이제 대구는 일부 조금 이제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승폭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주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대전은 2011년 10월 이후에 이제 8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주된 이유 중에 이제 하나는 이제 그 사실 세종시가 투기 지역으로 이제 규제 대상이 되면서 이제 세종시에 투자했던 투기적 수요들이 대전으로 들어온 현상이 이제 주된 요인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대전 지역 내에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좀 더 극심화되면서 이제 지역 내 양극화가 초래되면서 이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강력하게 견인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투기적 자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제 대전의 상황을 보면 큰 호재는 없단 말이죠. 어떤 대규모 개발이나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오르다 보니까 좀 서로들 의아해하는 그런 표정이 역력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대전의 어떤 나홀로 상승 원인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어느 분이 말씀 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대광이라 그래가지고 해서 이제 저희 이제 한국공사협회 지부장들 모임이 있는데 이제 광주 지부장님하고 이제 대구 지부장님하고 조금 전에 직접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쪽 열기는 좀 어떠냐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대전하고 지금 흐름은 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거기도 지금 유지에 있는 투자자들은 지금 이제 썰물 빠지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현지인들은 또 매수에 좀 추경 매수에 좀 들어가 있고 가격은 지금 빠지고 있답니다. 대신에 신규 아파트 쪽으로 지금 많이 몰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지금 대대광도 지금 빠지고 있다. 근데 대전이 지금 역시 그걸 보고 이제 시도율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10월 기준으로 해보면 대전이 0.43%입니다. 그다음에 대구가 0.14%고 광주가 0.11%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대광 중에서 지금 가장 지금 핫하게 올라가고 있는 지역은 대전이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가격이 대전이 지금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 심리전이다. 심리요? 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단기 내에 아파트 가격이 뭐 1억, 많게는 3억까지 지금 오른 지금 지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단기 내에 2, 3억을 벌었다고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추격 매수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지인들은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 그거를 대전 사람들이 지금 그 가격을 받쳐주고 있는 꼴이 아닌가. 이런 현상이 지금 대전에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빠져나간다고 하고 추경 매수 한다니까 우리 보통 주식 할 때 보면 테마주들 이렇게 맨 처음에 이제 사들였다가 일찍 파는 사람도 있고 맨 나중에 이제 상투 잡으면서 추경 매수하는 그런 분들인데 약간 그거하고는 좀 상이하겠습니다만 외지인들이 치고 빠지는 것이 그렇게 데이터상으로 좀 확연하게 보입니까? 지금 아직까지 지금 어떤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그거까지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제 저희가 지부장을 맡아 보니까 전국에 있는 이제 대전시에 각 지부에 있는 이제 회원님들하고 연락을 한번 해보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유지 있는 데는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지금의 매수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명 정도면 7, 8명 정도가 매수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보면 대전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유진들이 파는 것들이 훨씬 더 매도사들은 많다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수치상으로는 안 나타나지만 시장 전반적인 현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흐름상으로 분명히 확연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전반적인 지금 여론입니다. 박유석 교수 어떻습니까? 그 지금 외지인들은 빠져나간다는 그런 서영원 지부장의 의견 좀 공감하십니까? 저도 지금 지부장님 말씀에 좀 공감하는 편이고요. 지금 대전시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제 대전 시민들이 이제 아파트 구매를 좀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자금의 흐름으로 본다면 이제 대전에 자금이 들어왔다가 조금 빠져나간다. 그러면 분위기가 좀 다운이 되고 좀 차분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밑에를 그 대전에 계신 분들이 이제서야 조금 늦게 지금 받아들이고 지금 구매를 하시는 거죠. 네, 이재분 소장 이어서 말씀 주시죠. 예. 저는 이제 현재 대전 시장 상황은 외부적 투자자들, 그러니까 투기적 수요와 실수요자들이 이제 좀 혼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2018년 이제 대전 부동산 가격이 상승의 이제 본격적인 시기가 됐던 2018년 9월 이후에
와 지금 1년 후를 지금 2019년 9월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했을 때 주택 거래량이 한 42.3% 증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월세 거래량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에 이제 18.4% 증가했는데요. 결국에 전월세 주택 거래 매매 거래량이 한 절반 정도 늘어났다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외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투자자의 유입이 없이 지금 대전시장 자체 내에 실수요자들만의 어떤 거래로 이 정도의 매매가 급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무리가 보여지고요.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KB 부동산 매매 전망 지수를 살펴보더라도 서울은 114.9%, 114.9인데 대전인 경우에는 115.7로 이미 서울을 추월했습니다. 네. 9.13 대책 이후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한동안 주춤하다가 이제 상승세를 겪으면서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서 이제 대전이 유일하게 이제 초고속 가격의 이제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마 이런 요인들이 어떤 기대 심리, 그다음 심리적인 요인이 강한 가운데 이제 내가 더 이상 있어서는 집을 못 사겠다라는 어떤 위기 의식이 이제 초래되면서 어우러지면서 이제 거래를 증폭시키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집값이 올랐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지만 그럼에도 추격 매수하는 것은 내가 안 사면 다른 사람이 먼저 사가지고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라는 그러한 심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과연 그럴 것인지, 그리고 대전 지역의 아파트가 좀 과열된 것인지, 너무 가격이 오른 것인지, 좀 이 부분 좀 의견 서로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말씀 주실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하실 때 부동산 시장에서 특히 주택 가격이 대전이 이제 저평가됐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물론 대전이 이제 세종시의 어떤 등장으로 인해서 인구가 일부 빠져나간 어떤 그런 분명한 사실도 있지만 네. 대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구 자체가 증가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 특히 이제 주택 시장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가격 상승폭이 상당히 둔화가 됐죠. 네. 둔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일부 이제 먼저 오른 그 지역들에 비해서 가격을 수평적으로 비교를 하면 상당히 이제 대전 부동산 가격이 싸지 않았나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게 대부분의 시각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모든 부동산은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선이 맞춰져야 되고 공급이 많은데 네. 수요가 적을 때는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어떤 수요 논리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보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대전 부동산 주택 시장의 어떤 수요가 상당히 없었고 이제 외부에 쏠림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일부 세력들이 이제 다시 대전으로 회귀되면서 이제 가격이 오름세를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하나의 그 논리화시키고 어떤 슬로건을 만들기 위해서 대전 주택 가격이 저평가됐으니까 이제는 원래 가격을 이제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렇다면 대전의 그 부동산 가격, 특히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가 돼야 원래의 가격인지 거기에 따르는 기준도 없이 무조건 저평가됐다라는 건 좀 다소 무리한 억측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평가 요인도 있다 이런 말씀이죠. 다른 분 두 분 어떻습니까? 예. 네, 박 교수님.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대전 지역이 저평가돼 있다라는 기준이 좀 애매합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뭐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전국 비교해서 뭐 소득 수준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정한다는 게 좀 논리가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좀 감성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한다면 대전에 살고 있는데 나 대전의 아파트가 보통 얼마 해? 이렇게 주변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아니 대전은 그렇게 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로 듣고 대전은 아파트 값이 조금 저렴하구나라고 그런 심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다 뭐 연구를 하시거나 통계 자료를 보고 이거를 판단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대전이 아파트 값이 조금 쌌었구나라는 거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쌌었죠. 그래서 오른 건데 이것이 하여튼 기준은 지금 너무 이제 박윤석 교수님 같은 분은 틀림없이 제가 봤을 때는 주택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주택을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평가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분들에서는 무슨 저평가냐, 대전이. 인구도 지금 감소되고 있고 소득도 타 지역에 비해서 저조한데 왜 저평가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시는 거고요. 이제 현업에서 이렇게 종사해봤을 때는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서 저평가됐다 그러면 무주택자분들은 저를 좋아하실 거지만 만약에 고평가됐다고 하면 이제 저한테는 이제 매물을 안 내놓겠죠. 근데 정말 대전 지역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가격을 올랐는가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실거래 조회를.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어떤 KB 시세나 이런 걸로 보면
같은 평형대의 동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도룡동 NCKB 같은 경우가 2018년 7월 11일 날 거래가격 9층짜리가 5억 6,513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2019년 7월 27일 날 10층짜리가 얼마에 거래된지 아십니까? 이게 9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네. 그러면 3억 3천 정도가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네. 불과 1년 사이에 3억 3천이 올랐다라고 하면 이 가격을 어떻게 설명을 되십니까? 네. 주택 갖고 계신 분은 더 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무주택 같은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3억 3천이라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네. 사실은 갑천 3블록 같은 경우에도 8월 26일 날 17층짜리가 4억 5천에 거래됐는데 이게 9월 2일 날 17층짜리가 같은 17층짜리인데도 6억 1,300에 거래가 됩니다. 네네. 불과 1억 6천 정도가 이렇게 한 달 사이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난다는 거고요. 탐방동에 지금 보면 가장 그 이편한상 재건축 지역에 이제 내년 이제 5월달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85평방미터가 2018년 1월 달에 4억 18층짜리가 4억 4,400에 거래가 됩니다. 네네. 근데 8월 19일 날 금년도 8월 19일 날 19층짜리가 얼마에 거래되냐면 6억 5,200만 원에 거래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국토부 자료신가요? 네, 예, 아니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거래를 한 가격을 네. 실질 거래된 가격을 이제 기초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편차가 나더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평균치로 내서 얼마 이렇게 올랐다는 것보다는 네. 현장에서 봤을 때는 층별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층별, 동별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같은 동에 같은 층을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이렇게 2억 3억 가격 차이가 났다라고 보면 이래도 과연 대전이 저평가됐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에 대해서는 유주택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 일부 지역은 이미 저평가됐다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소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재문 소장은 이제 전국적인 어떤 부동산 시장을 두루 이제 보시니까 드리는 질문인데요. 대전 지역에 최근 2년, 3년 동안에 개발 호재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뭐 트램 건설이라든지 뭐 일단 유성이라든지 이런데 어떤 리모델링 일부 사업 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어떤 전형적인 사업의 어떤 추진 속도들이 빨라지면 네. 빨라질수록 주택 가격은 이제 상승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 대전도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그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던 이제 유성 같은 경우도 대부분 보면 이제 트램 건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 추진을 이제 하면서 올라가는데요. 이런 사업 추진을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무작정 가격이 폭등하는 건 아닌데 아마 결정적인 요인은 아직 대전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 비규제 지역이라는 어떤 풍선 효과로 인한 어떤 가격 폭등을 이제 첨가시켜 갖고서 이제 더 버블링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40% 이상 증가했다라는 얘기는 증가하면서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상황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어떤 정점으로 이제 향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까지는 대전 지역이 공급이 연간 한 6천 가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공급이 적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 때문에 새 주택을 열망하는 분들의 때문에도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1만 호 정도가 이제 공급이 되고 2020년에는 한 2만 가구 정도가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정점으로 향해서 이제 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께서 이제 그 대학에서 이 부동산 관련 이제 강의를 하시니까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관측을 하기로는 대전 지역의 인구가 150만 명 밑으로 계속 좀 떨어지는 추세였고, 그리고 또 지금 베이비붐 세대인 50대 중반 이후의 인구는 굉장히 많은데 신규 주택이 필요한 어떤 30대의 인구는 그보다는 좀 더 낮고 지금 출생아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그 주택 수요자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그런 좀 이 현상이 좀 무색해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인 예상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게 어떤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장에 하나의 충격이 좀 오게 되면 네. 예를 들어서 여기 대전이 좀 된다더라 이러면 그러한 아주 작은
작은 충격에 의해서 이게 일파만파 퍼지다 보니까 큰 영향을 지금 미치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아파트를 집을 구하려고 하는 것도 지금 당장은 못 구하잖아요. 근데 지금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한 채 갖고 계신 분이 두 채 갖고 세 채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젊은 세대에게 그 집을 또 주기 위한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대가 이제 젊어지고 그리고 이제 1인 가구 비중이 좀 높아지고 이런 아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이제 주거의 형태가 좀 바뀌겠죠. 그래서 주거 형태가 평수도 조금 더 작고 혼자나 둘이 생활하기 더 좋은 시설을 갖춘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양상이 좀 변하게 되지 지금의 시장 양상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제 판단 요인이 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렇다면 작년에 대대광 말씀하셨는데 대구와 광주도 그래서 올랐는데 좀 약보합으로 흐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대전도 대구하고 광주를 따라서 약보합으로 흐를 것인지 아니면은 전망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지 좀 상황이 좀 어렵지만 좀 말씀을 주셔야 좀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영원 지부장께서 말씀 주시죠.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걸 알면 다 부자가 됐겠죠. 이렇게 가격이 폭등하리라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그 어떤 정책적인 문제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냐면 정부의 정책 중에서 임대사업자를 상당히 장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어떤 금융적인 혜택도 주고 또 세제적인 혜택도 줬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주택 그 등록 임대사업자 수를 보면 7월 한 달만 6,290명이 신규로 임대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 세대 수를 보면 현재까지 임대사업자가 약 44만 명 정도가 지금 등록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7월 한 달 동안 증가한 주택 임대 수가 약 11,600세대 정도가 지금 그 7월 한 달에만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을 보면 144만 호가 넘습니다. 근데 이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등록을 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 물건이 4년 길게는 8년, 9년까지 시장의 매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게 문제점이 있거든요. 정말 아이러니한 정책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장에 공급이 나와야 가장 근본적인 생각, 공급이 돼야 가격이 좀 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급 자체를 지금 차단한 정책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는. 왜냐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5년, 8년, 9년 동안을 시장에 그 매물이 나올 수 없게끔 거래를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정책을 핀다라는 거는 이거하고는 상당히 엇박자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빨리 이거를 일시적으로라도 빨리 해제를 해서 그 물건이 시장에 나올 수 있게끔 해줘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문제에서도 상당한 이 지금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거기에도 원인이 있다. 일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문 소장, 대전 지역 시민들이 이제 서울 주택하고 이제 비교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은 보통 음마 아파트, 주공 아파트, 강남 상구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좀 우리가 듣기에는 높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대전 지역 가격은 좀 싸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 또는 어떤 분양가는 대전과 비교할 때 좀 높습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뭐 강남 4구 또는 마용성까지 포함해서 이제 7개구, 서울 전체 25개구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평균 중위 가격이 한 8억에서 9억 정도, 10억 정도 보고 한다라면 이제 대전은 한 5억대 정도가 이제 중위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그 주택 보급률이 상당히 좀 낮은 수준에 있죠. 2017년 기준으로 해서 한 96.3%의 자가주택 점유율이 한 42.1% 정도 되니까 이미 서울은 대부분의 구가 25개 구 중에 대부분의 구가 임차인의 도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의 도시라는 것은 실수요자보다는 투기적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그 투기적 수요에 의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인위적으로 좀 왜곡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는데요.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보급률이 이제 101.2% 정도 되는데 자가주택 점유율은 이제 다른 시군, 광역시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 이제 53.8% 정도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이제 대전 시민들께서 주택
주택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고 제가 보여지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주택 가격이 이제 대전을 유성구와 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주택 가격이 좀 상승하다 보니까 그에 이제 견주어서 다른 구까지 이제 가격이 상승이 이제 확대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5대 광역시 같은 경우에 이제 중위 가격으로 부산과 대구는 약간 좀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5억에서 한 7억 정도 된다라면 어떤 적정한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더 올라가서 10억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그 가격 상승이 왜 됐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요인 분석을 해봐야 되고요. 네. 단순하게 이것이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만약에 버블링이 됐다 그러면 그 거품은 단기간 내에 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더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한번 그 원도심적 그 아파트 분양은 뭐 그렇지 많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제 청약이 끝났는데 이제 목동 3구역 재개발 아파트였죠. 최고 경쟁률이 201대 1이었던가요? 뭐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원도심 아파트까지 이러한 어떠한 그 부동산 심리, 부동산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반영되고 옮겨가는 겁니까? 좀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될 것 어떻습니까? 신규 주택, 네. 특히 이제 청약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대부분이 다 로또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서 이제 특히 5대 광역시까지는 이제 청약을 받는 것이 주택에 대한 가장 정상적인 집을 소유하는 방법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시세 차익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는 것이 되게 이제 팽배돼 있죠. 네. 팽배돼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무주택자를 비롯해서 규제가 없는 지역에서는 이제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1주택자까지 이제 주택 청약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어떤 욕망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청약의 과열 열기로 나타나는 것이 아마 수도권을 비롯해서 대전 또 나머지 광역시들도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유석 교수, 최근 3년 또는 4년 동안 어떤 대전 지역의 분양 가격이 좀 어느 정도 변동폭이 있었습니까?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한 30% 정도 30% 요? 분양가가 올랐는데요. 지금 뭐 원도심 얘기가 나와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대전 같은 경우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원도심 문제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도시하고 원도심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 이런 어떤 도시 개발이나 재개발, 뭐 도시 재생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데 원도심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원도심이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아파트 가격에서도 양극화가 생긴다. 신도시 유성서구를 중심으로서는 비싸고, 그다음에 원도심은 비인기 지역이고 주택 가격이 뭐 보합이나 뭐 하락세를 보이고 이쪽은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그러다가 지금은 약간 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에 대한 인기는 대전 지역에서 좀 없다라고 판단들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데 지금 뭐 인기 평수 같은 경우는 200대 1에 지금 청약률을 보이고 인기 없는데도 100대 1. 그다음에 신혼부부 청약도 뭐 특별 분양 같은 경우도 20대 1까지 올라갈 정도면 아주 어마어마한 청약률을 보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제 원도심에도 어떻게 보면 원도심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부동산 측면으로 본다면 그만큼 지금 청약 열풍이 불고 있다. 청약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석이나 어떤 좀 냉철한 판단보다는 같이 그냥 움직이는 단기 차익. 네, 그런 게 조금 너무 보이니까 대면 뭐 몇천만 원, 1억 이렇게 돈만 보고 계시니까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제 그 목동 3구역 재개발 아파트의 청약률이 굉장히 높았던 것은 단기 차익을 노린 그러한 투자자들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원도심이 좀 살기 좋아졌다, 나름대로 살만하다 해서 실수요적인 입장에서 이제 청약을 했을까요? 서영원 지부장님?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대전 아파트 가격이 일단 목동 도시합이 분양 가격이 1,260만 원대였었지 않습니까? 근데 3.3제곱. 예, 그 전에 이렇게 이제 보면 도릉동 SKB가 2016년도에 이제 분양할 때가 1,400만 원대라고 그래서 상당히 고분양가라고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탐방동 이편한 세상이 2017년도에 이제 분양을 했는데 이게 1,188만 원대였었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보통 이편 사랑이 980만 원대였고요. 갑천 3블럭이 1,119만 원대. 그러다가 바로 이제 상대동 현대아파크가 1,500만 원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분양가로 논란이 많았는데 여기도 분양에서 완파이 됐었고요.
도릉동 SK비어 같은 경우가 7월 31일 날 했는데 1순위에서 거기도 평균 경쟁률이 약 24.1대1 정도가 호가했는데 여기가 1,140만 원대 있습니다. 근데 목동 더샵이 보면 1,260만 원대라고 보면 상당히 분양가는 높게 측정이 됐다는 거죠. 근데 높게 측정이 됐다는 건 이미 예견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재건축 지역인데 여기도 기존에 있는 조합원들 아파트 가격이 쉽게 해서 프레미엄이 감정가 대비 프레미엄이 벌써 1억 이상 붙었기 때문에 가격이 일반 분양가 충분히 높을 거라고 생각했고 이렇게 돼도 분양이 완판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했지만 중구나 동구가 서구하고 유성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동구나 중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분양가가 가능했던 거거든요. 이번에 지금 도마 변동이 이번에 지금 이제 분양하고 있는 게 1,137만 원대에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오히려 도마 서구보다도 도마 변동보다도 더 높다라는 거는 이번에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서 벗어난 혜택을 고스란히 목동 더샵이 보지 않았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관점을 좀 넓혀 볼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하면 이제 당연히 이제 주택이 떠오르고 토지도 떠오르고 상가도 떠오르고 오피스도 떠오르는데 이 아파트 가격은 많이 올랐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토지 가격, 이 상가 가격 변동은 어떻습니까? 좀 같이 올랐습니까? 조금이라도 올랐습니까? 어떻습니까? 토지 가격도 전반적으로 대전에는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단독주택 부지 같은 경우에서는 이 다가구 주택이 벌써 한 10여 년 동안 계속 열기가 뜨거웠기 때문에 단독주택 부지도 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아파트 정도로 이렇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또 대신에 단독주택이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이 많습니다. 투자 금액, 초기에 투자 대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 재건축적이나 분양가 같은 경우는 초기 자금이 1억, 2억 정도만 투자를 해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수요들이 전부 다 아파트 쪽으로 많이 몰렸던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단독주택 부지나 상가 쪽은 아파트에 비해서는 그래도 가격 인상폭이 좀 적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전과 가까운 좀 세종시 상황을 좀 살짝 좀 살펴볼까요? 지금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좀 얼어붙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빈 상가가 너무 많다. 초기 투자자들은 이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대전 지역은 주택 가격은 오르는데 세종시의 상가는 왜 이렇게 부진한 겁니까? 이정훈 소장? 네. 일단 뭐 도시 계획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지역은 이제 상업지구가 지정이 되고 또 근생이라든지 준주거 지역이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3종, 2종 일반 주거 지역들이 지정이 됩니다. 수치상으로는 이제 뭐 상업지역에 보통 2%에서 3% 정도의 상가가 지정이 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는 이제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용적률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서는 상가의 개수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가의 일반 상업지구나 중심 상업지구에 있는 상가의 개수와 준주거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상가 주택, 그리고 이제 주택지구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상가수, 그 다음에 이제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걸로 들어왔을 때 단지 내 상가까지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들어서는 신도시, 신도시에는 상가는 언제든지 공급 과잉을 하게 됩니다. 공급 과잉을 하게 된다 그랬을 때는 이 상가를 투자로 임대료 수익을 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애초부터 가격 자체가 고분양가가 돼 있고 그 고분양이 된다 상태에서 이제 임대를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 기간 공실로 남게 되죠. 그렇게 돼서 이제 뭐 위례도 마찬가지고 전국의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이제 2기 신도시에서 들어선 상가들이 몸살을 앓고 공실 때문에 이제 하고 그다음에 팔래야 팔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진퇴양난해서 공실인 상태에서 원리금 부담 압박이 이제 시달리면서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경매로 나오면서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형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상가 투자를 할 때는 더욱더 유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마 신도시에서 만들어지는 상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종 신도시에 토지를 공급하는 주체인 LH 그리고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을 좀 가다듬는 행복도시 건설청이 좀 요즘에 좀 비판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대로 못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대전 지역의 주택 가격은 붐인데 상가에 대한 매력이라고 할까요? 상가 공시로 좀 올라간단 말이죠. 약간 두 부동산 상품이면 상품인데 좀 엇박자거든요. 그러면은 좀 서로 괴리감이 많이 커지는데 이 괴리감이 계속 커질 수는 없겠고
뭔가는 좀 문제란 말이죠. 장사가 안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장사는 안 되는데 주택 가격만 오르는 현상이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것은 일반적인 의견이지 않습니까? 좀 이런 괴리감이 좀 언제 정도 좀 해소 과정을 거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박 교수님. 예, 부동산 시장은요, 네. 이제 지역적인 차이가 좀 생길 수도 있고 또 부동산 종류별로 이제 차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거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장 잘 아는 아파트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네. 거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토지나 상가 그 이외에 뭐 아파트를 제외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제 개별 시장들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가 문제가 나오는 것들은 뭐 세종은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대전 같은 경우도 이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상업지구내 이제 상가들이 뭐 한 집 비어서 하나 있다, 뭐 좋은데도 잘 안 나간다 이런 네. 얘기들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렌트프리 1년씩 해도 안 나가고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그거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거지역이 형성이 되더라도 사람들은 이제 관성이라 그러죠. 내가 하던 데, 내가 가던 데를 주로 가게 되거든요. 네. 집 주변에 이제 잘 안 가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주거가 안정이 되고 이제 아파트 주변 얘기를 드리자면 네. 그런 부분이 된다면 이제 상가가 좀 안정을 좀 찾아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다른 시스템, 뭐 상가에 대해서 임대에 대해서도 다른 시스템이 또 도입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좀 이게 전 규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대전 핀셋 규제 뭐 이런 키워드가 좀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주택 가격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규제 지역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어느 분이 말씀 주실까요? 네, 이재용 소장. 일단 국토부에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네. 민간 택지에다가 좀 적용하겠다라는 기준은 일단 규제 지역에 편입이 돼야 됩니다. 현재는 이제 대전에는 규제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이 없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정 대상 지역 이상 또는 네. 투기 지역이라든지 투기 과열 지역이 먼저 지정이 돼야지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분양가 상한제는 대표적인 수요 억제 정책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부동산 특히 이제 주택을 관련해서 정책을 필 때에는 공급 확대 정책을 피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 억제 정책을 피는데 이 수요 억제 정책을 통해서 주택 가격이 상승의 어떤 연결고리를 끊어낸다라는 거죠. 결국에 뭐냐면 분양가 기존에 있었던 거는 이전에 이제 분양을 했던 그 주택의 10% 가량을 분양가를 인상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100%로 못 올리게끔 규정이 돼 있는데 한 지역에서 분양가를 올리게 되면 기존 주택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에 따라서 또다시 기존 주택 가격이 올라가니까 다시 분양가 상승이 올라가고 다시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연쇄 작용을 인해서 주택 가격이 이제 끝없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 중간 어디를 잘라서 이제 원가 방식을 도입해서 토지비하고 가산비하고 건축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묶어버리게 되면 이제 주택 가격이 좀 하락하게 되죠. 특히 이제 현재 유의해야 될 점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유의하셔야 될 분양가 상한제를 채택했는데 왜 주택 가격이 오르냐?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정책이 아니냐라고 많이 반문하시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 정책은 단기 정책이 아니라 중기 정책입니다. 최소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고 2, 3년이 지난 후에 이제 주택 가격이 낮은 분양가가 책정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올라갔던 주택 가격과 그다음에 신규로 진입하는 어떤 주택 가격의 어떤 흐름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정책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2, 3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과거에 2007년도, 2005년도에 실시했었던 분양가 상한제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발생된 거는 분양가 상한제 2005년에 실시하고 2007년에 전면 확대하고 2, 3년 후 정도에 이제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그리고 8년 정도가 유지되다가 2014년 4월 1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분양가 자율화를 하면서 다시 토지가 주택 가격이 급등했던 어떤 과거의 사례로 비추어 본다라면 분양가 상한제를 그런 의미로 이해하신다라면 많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서영원 지부장,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어떤 정부의 규제가 어떤 것이 나올까 이런 좀 궁금증, 관심이 클 텐데요. 자, 부동산 상한제 규제 외에 또 정부가 좀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이제 다 꺼내지 않았나 보죠. 여기서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라고 볼 정도로 강력한 규제를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한다고 보면 유성구하고 이제 서구가 아마 주 타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으로 친다면 이제 용문동이나 탐방동 쪽이 이제 주택가 될 것 같은데 네. 분양가 상한제가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뭐 부작용도 많이 예상들 하시잖아요. 이제 뭐 공급이 그만큼 줄을 거다라는 예상도 하시고 그다음에 로또 청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예상도 하시는데 이번에 대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된다면 대전은 빠져나갈 수 있는 크게 이번에 제외될 수 있는 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지 대대광 했는데 지금 오히려 대구나 광주는 지금 가격이 약간 좀 하락세로 반전돼 있는 반면에 대전은 더 오히려 지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면 대전은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이제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 이미 7월 26일 지정이 돼 있는데 또 여기다가 분양가 상한제까지 또 이중 규제를 하면 대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라는 거는 저희들이 좀 한 번 정도 염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도마 8구역 같은 경우에 만약에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 안 들어갔다라고 보면 아마 당초에 이게 1,300만 원대 지금 분양을 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1,137만 원으로 그만큼 가격이 분양가가 낮아졌거든요. 그렇다면 없는 서민들 입장이나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분양가 상한제를 원하겠죠. 그렇지만 조합원들한테는 상당히 직격탄이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조합원들은 1,300만 원, 1,400만 원을 예측하고 사업 시행인가도 받았고 관리처분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면 관리처분 시점부터 적용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서구 쪽이나 여성구 쪽에 거의 다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조합 자체가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대전이 지금 이제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관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고분양가 상한제까지는 너무 위중 규제가 아닌가라고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재개발, 재건축 시장 좀 살펴볼까요? 박유석 교수께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대전 지역 원도심을 중심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이 한 10여 곳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동산 시장이 물론 수익성이 좋아지는 그러한 상황이 놓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참여가 좀 더 원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 속에서 재개발, 재건축도 속도를 낼 것이다. 이러한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네.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도요, 지금 보시면 부동산 열기, 지금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열기를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좀 보입니다.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도 지금 어떠한 또 새로운 규제가 나타나거나 어떠한 변화가 생기기 전에 어떻게든 빨리 개발하고 싶은 의지가 좀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주택보증공사라는 허그에서 분양가 심사를 하면 그 분양가를 말하자면 분양가 상한제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도심하고 지금 지정이 돼 있는 서구 유성구 같은 경우에 분양가의 차이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지역도 그런 차이가 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고분양가 관리 지역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하고 지금 따지면은 원도심,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 아닌 데에서도 오히려 더 높게 지금 분양가가 나타난다는 건 조합원의 어떻게 이익이 더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재개발, 재건축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거기에서도 어느 온도차는 좀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어떤 기존의 단독, 그러니까 1층, 2층짜리 단독주택 지를 허물고 그곳에 이제 아파트를 세우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일 면적의 어떤 주택 수가 뭐 2배, 3배 정도 늘어난 그런 효과가 있는데, 자, 이러한 주택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를 뒷받침하면 그만큼 뭐 인구라든지 주택 수요가 늘어야 되는데 꼭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좀 그래서 전망이 좀 엇갈리는 측면이 있는데 이재용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뭐 재개발, 재건축 시장의 기본적인 문제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인데요. 지금 이제 대전 지역에 있어서 지금 중간 정도의 어떠한 그 상승기를 거치고 있다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존의 사업 시행 인가를 낳거나 아니면 착공전에 들어가 있는 어떠한 이런 재개발, 재건축
현장들은 이제 어떤 시세 차익이라든지 어떤 부동 상승기의 어떤 짜릿한 맛을 볼 수 있겠지만 네. 지금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논의 단계에 있다든지 추진이 단계에 있다든지 조합 설립 전에 있다라면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비교 평가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오랜 기간 투자 자금이 묶일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재개발, 특히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구도심을 활성화시키자라는 어떤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구도심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든지 인구 유입 요인이라든지 그다음 기존에 있었던 어떤 실거래 가격을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의 변화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분석하신 다음에 그 현장을 분석하는 것이 아마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영원 지부장이 이제 그 주택을 사려는 그런 매수 대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대전 지역 아파트 가격이 특별한 호재가 뭐 있는 것은 아닌 상황에서 대구, 광주 광역시의 주택 가격은 빠지는데 대전 지역은 올랐다는 점은 좀 마뜩찮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매수 대기자 입장에서는 좀 주택 구매 시기를 좀 늦춰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야 됩니까?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근무하다 보면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제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예상을 잘못하면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물면을 맞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무주택자다라면 지금까지 기다렸다라고 보면 신규 재건축 지역의 아파트 일반 분양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서구나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 가격이 오히려 저원들 지금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가격보다 훨씬 더 저가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미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무주택자들한테는 또 그만큼 더 당첨될 수 있는 확률도 높기 때문에 굳이 지금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사기보다는 일단 좀 지켜봐서 일반 청약을 한 번 정도 도전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청약 시장에는 접근을 하되 기존 주택 시장이 좀 많이 올랐다면 권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소영원 지부장님 말씀. 네, 오늘 토론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 지역 아파트 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실수요자 시름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 부동산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이런 중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정부가 꺼내 들게 될 부동산 이 정책 카드, 규제 카드가 얼마만큼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개별 생생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